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요즘 미국이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 옆 필리핀해 이런 곳에서 정말 사상 최대의 그런 이 항공작전 그리고 특수작전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북상하면 북한 그냥 끝나는 거죠.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미루자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 공포에 질리는 북한입니다. 그런데요, 하룻밤에 레짐 체인지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또 북한이 자기네들 스스로 힌트를 주었습니다. 바보들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과거에 후세인이 어떻게 해서 제거됐는지 그걸 본다면 북한을 어떻게 하면 레짐 체인지를 시킬 수 있냐, 이거 정답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장마당에서 수렵, 채취, 다 금지입니다. 장마당도 금지하고. 생계수단 끊겼는데 송금도 하지 말라는 북한의 가족인데요. 정말 놀라운 사연이 여기 있는데요. 60대 여성인데 자기 딸이 손자를 놔두고 탈북해서 이 60대 아주머니가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탈북해서 한국으로 갔고 한국에서 돈을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금 브로커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아주머니가 보이부에게 걸려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초를 겪었는데, 그 관련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남한 거주 탈북민 가족이 보내는 돈을 안 받겠다고 완강하게 거절하는 사례가 포착됐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지난달 29일 회령시에 살고 있는 김모 씨 60대가 설을 맞아 남쪽에 있는 딸이 보낸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송금 브로커가 3번을 찾아갔지만 끝내 돈을 받지 않았다. 김 씨는 남쪽의 딸이 돈을 보낸 것을 들킨 뒤에 보이부에서 15일간의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온갖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심지어 가택수색을 당해 중국 돈 5,500위안, 한화 약 100만 원 정도까지 뺏겼을 뿐만 아니라 노동단련대 1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돈을 받고 혼쭐이 난 김 씨는 송금 브로커가 건네주는 돈을 받지 않으면서 이같이 말했다는 전언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너희 아들도 잘 키우고 있으니 너나 거기서 잘 살면 우리는 바랄 것이 없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시는 집에 사람을 보내지 말아달라. 이것이 우리를 돕는 길이다. 소식통은 이제는 탈북민들이 돈을 보내도 가족들이 거부하는 상황이다 라며 가족이 힘들게 보내온 돈을 쓰지도 못하고 보이부에 떼이고 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하니 차라리 죽을 먹더라도 마음 편히 살겠다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라는 현지 분위기예요. 자, 딸이 자기 아들 놔두고 왔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죠. 또 부모님 편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송금 브로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떼이면서도 돈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송금 브로커는 이제 돈을 주러 갔는데 3번이나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게 재갈공명 삼고초려하는 것도 아니고 3번이나 거절한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돈을 남조선에 간 이 자녀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게 보이부에게 정보가 들어갔고, 그 보이부가 들어가서 이 사람을 잡아와서 15일 동안 어마어마한 고문을 하고 결국 자백을 받아냈고, 그러면서 압수수색 해보니까 중국 돈 5,500위안, 한국 돈 한 100만 원 정도 있어서 그거 압수당하고, 그리고는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15일 동안 고초당하고, 그리고 노동단련대 1개월, 우리로 치면 예전에 삼성교육대 같은 그런 고초를 겪으니까 이 60대 아주머니 할머니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 돈 안 받는다, 그냥 이렇게 살란다 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북한이 장마당도 못하게 하고 수렵도 채취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이제는 장롱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돈까지 뺏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북한 민심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렇게 생명줄을 잔인하게 막아놓고 지도층들은 정말 사치품 아직도 들어오고 있는데, 자, RFA가 불법 무역하는 중국인 관계자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게 직접 공개한 사진입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 사진이에요. 주로 북한 광물을 들여오고 철근과 전기 용접봉, 알루미늄 창문, 전기 조명 제품 등 주로 고급 건축 자재들을 많이 보낸다. 설탕과 식용유, 조미료, 냉동 소고기 등 고위층과 간부에게 공급할 식재료와 사치품도 적지 않다.
북한 광물을 받고 물물교환식으로 이제 철근, 전기 용접봉, 알루미늄 샤시, 전기 조명 제품 주로 이제 이 건설 건축 자재죠. 왜냐하면 지금 평양에 이 고위층들 지내는 다락식 주택 뭐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지으니까 그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설탕, 식용유, 조미료, 냉동, 쇠고기 잘 먹고 잘 하겠다 이거죠. 건축자재, 아주 사치품 건축자재 들어와서 잘 살고, 그리고 식용유, 조미료, 냉동, 소고기, 설탕, 이런 거 들어와서 맛있게 잘 먹고 지내겠다. 이거 인민들에게 가냐?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그 몇 놈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이런 식으로 해상에서 불법 환장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해상에서 불법 환장하는 거, 이것도, 위에 있는 상층부 몇만을 위한 이런 불법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2년 만에 지금 중국하고 이제 한 대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자주 가겠죠. 그 무역 열차가 재개된 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전부 자기네들만 고위층들만 먹고 사는 구호물자, 뭔가 세이브 해주는 도와주는 구호물자가 아니고 그 노동당 간부들 1호는 김정은이고 이제 9호 그 구호물자들만 들어온다라는 게 소문이 퍼지고 있어서 당에서 지령을 내려서 보위부 의원들에게 그 소문 안 퍼지도록 막아 라고 할 정도다 이겁니다. 왜? 이게 소문이 확산되면 자 북중 무역 재개됐구나, 이제는 우리 장마당에 물건 좀 들어오겠구나 라고 기대에 찬 이 북한 인민들이 뭐야 왜 물건은 왜 안 풀려? 아니 거기 당간부들 지네들 먹고 사는 구호물자 그것들만 실렸대. 그러면 이런 개 XX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인 분노가 확산되지 못하게 하도록 보위부들에게 이 소문을 차단시켜라, 정보를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정보 차단 작업에 나섰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렸죠. 자, 이렇게 주민들은 죽어가는데 민족 최대의 경축기간을 정해서 그리고 경계 강화 기간까지 정했고 완전히 주민들을 더 옥죄게 만들죠. 2월 16일 광명성절 그리고 4월 15일 태양절 이렇게 해서 2달 동안을 최대의 경축기간, 아니 뭐 경축은 무슨 경축입니까? 그러면서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밤새도록 동상하고 사진, 기념 조형물 이런 데다가 밤새도록 보초 세우고 이 추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이런 짓을 합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1일 선포한 특별경비기간을 해제하지 않고 오는 4월 말까지 지속한다고 밝혀 주민 생계활동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성절 즉 2월 16일에 이어 태양절 4월 15일 행사 때까지 특별경비기간으로 정해놓고 주민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다. 소식통들은 한낮에 길에서 자동 보총으로 무장한 경무원 즉 헌병들이 지나가는 군인들을 세워놓고 단속하는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다. 단속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데다가 사소한 것도 시비를 삼아 사법기관에 넘기는 바람에 주민들은 밤에는 물론 낮에도 외출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겨울철 식량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해야 식량을 살 수 있는데 당국의 삼엄한 경비로 인해 외출이 제한되고 있어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 어떤 인민은 걸어서 1시간 거리를 가는데 그 1시간 걸어가는 도중에 검문을 4번 받았다 이거예요. 검문하면 뭐 가방, 호주머니 싹 다 그냥 다 까죠. 혹시나 여기에 잘못된 USB라도 있으면 그야말로 줄초상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큰 일을 곤욕을 겪지 않기 위해서 아예 안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나가서 집에 있으면 식량이라도 풍족하면 그거라도 먹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식량도 없고 식량을 구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갈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죠.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그러면은 폭발해야지, 봉기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유엔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사일 발사에 수백만 달러씩 퍼붓고 있다. 그들이 주민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 미국은 이제 북한 인민들과 북한 당 고위 관료들을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일 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인권 문제로 다 몰아붙이고 있어요. 저들이 저 미사일 쏘는 저 비용을 세이브해서 미사일 쏘지 않고 저걸 옥수수를 샀으면 저 사람들이 굶지 않는다. 그런데 저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탈을 했겠냐. 이게 바로 인권 문제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미국은 북한을 때리기 위한 또 북한을 뭔가 바꾸기 위한 그런 명분을 인권 문제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자, 이러면은 이제 봉기를 해야 되는데
왜 폭발을 못할까요? 정말 불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구심점이 없습니다. 코어가 없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처럼 뭔가 소문을 일으키고 야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런 말 했대 하고 소문을 일으키고 몇 년 전에 대한민국처럼 촛불을 나눠주고 그 어마어마한 돈들 어디서 나왔냐? 촛불 나눠주고 뭐 계속 모으고 거기에 있는 프랜카드들 카드들 이런 것들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민노총이나 전교조나 이런 구심점 단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북한에는. 또 우리 그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태극기 집회라든지 뭐 이런 자유우파 집회가 왜 지속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도 구심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구심점을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여건은 조성이 좀 돼 있다. 왜? 북한 인민들이 이제 점점 알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인간으로서의 삶을 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남조선을 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대다수 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구심점 이것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 불을 당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상, 문화 이거다 이겁니다. 노동신문이 논설을 2월 7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반동적 사상은 군 개입 없이도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경계해야 된다. 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반동적 사상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노동신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현 시기 제국주의자들은 반사회주의 책동은 정치,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매우 교묘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 대대적인 반동적 사상 문화 공세로 사람들의 사상을 변질시키고 이색적인 생활 풍조를 만연시키면 군사력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도 침략적 목적, 체제와 제도 전복 음모를 손쉽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타산이다. 지난날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반동적인 사상 문화가 침략의 길잡이였다면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이다. 착취와 압박에 대하여 말로만 듣고 전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혁명 대오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현실은 계급 교양의 도수를 부단히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은 그냥 선무방송 해가지고 침략해 들어왔을 때 안정화 작전 하는데 좀 도움 받고 이 정도 수준이었죠. 바로 민사작전이죠. 근데 이제는 그게 바로 전부다. 그거로 그냥 무너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세대들, 북한도 이제 MZ세대, 2030 세대 이런 거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고 수탈도 착취와 압박, 그러니까 과거 제국주의자들에게 착취와 압박도 안 당해봤고 전쟁도 안 겪어본 요즘 세대들은 이거 아주 쉽게 물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도 2030이 이번에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된다라고 하는데 북한도 결국은 2030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30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하면서 뭔가 정보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2030 때문에 이렇게 대북 전단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자, 이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의 노동자 또는 주재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평양에 유튜브를 일주일만 틀어놔봐라.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세상 뒤집어진다 이겁니다. 왜? 자기네들이 그동안 듣고 보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 북한 체제가 전복되지 못하도록 사력을 다해서 막고 있는 어떤 정부가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의 추종자들이니까. 자, 그러면은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고액의 현상금을 걸어라 이거죠. 야, 김정은에게 1억 달러야. 김정은이 잡아오면은 1억 달러.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들 잡아오면 1억 달러. 김정은 5억 달러. 그리고 정치국 위원 3천만 달러. 정치국 후보위원 1,0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상금 걸어라. 그러면은 이 구심점이 생겨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군단장, 어떤 사단장, 야, 지금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지금 숙청당할 것 같은데, 좀 위기인데. 그런데, 이 정도 지금 현상금 걸었어?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지. 그래서 정치국 후보위원 하나 어디 있는데 잡아서 착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라크전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군이 사담 후세인에게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후세인의 아들 군대를 지휘했던 우다이 그리고 쿠사이
그 둘 아들들에게 각각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결국 우다이 쿠사이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군에게 체포가 되었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3천만 달러 받았어요. 그 사람 미국으로 망명했고, 그리고 후세인도 2,500만 달러 상금 걸렸는데 고향 마을에 도망가 있었는데 고향 사람들이 신고했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은 현상금 어떻게 걸 수 있냐? 북한 주민들이 또 북한의 뭔가 정말 잡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현상 소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미국은 방법이 있습니다. 또 훈련도 했었습니다. 화염과 분노 시절에 이런 훈련을 했었죠. 제가 채널의 뉴스 탑10을 통해서 이걸 공개를 했었는데요. 자, B-52 폭격기가 PDU-5라고 하는 이 리플렛 범이라고 하는 이 전단지 찌라시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 훈련을 2003년 실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했다라는 보도를 당시 미군이 했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2017년 7월 25일인데 2003년 후세인 잡을 때 이 이라크에다가 이런 그 전단 폭탄을 마구마구 떨어뜨린 겁니다. 이 폭탄 하나에 6만 장의 찌라시 전단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B-52에는 이런 전단 폭탄이 16발 들어가니까 한 번 B-52가 뜨면 여기에 96만 장의 찌라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고고도로 올라가가지고 예를 들어 편서풍이 분다. 그럼 서해 쪽으로 쑥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아니면 남동풍이 분다. 그러면은 이 휴전선 지역에서 강원도 지역에서 떨어뜨리면 쫙 아주 고고도에서 떨어뜨리면 이 북서쪽으로 쫙 올라가겠죠. 남동풍이 부니까. 5월부터 남동풍 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자. 그러면은 이걸 당시 화염과 분노 시기에 미국이 정말로 김정은 잡으려고 이거 연습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에서 실전에 사용했던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 폭탄을 떨어뜨려 본 겁니다. 네바다에서. 그리고는 북한 지도부 김정은이 5억 달러야. 또 정치국 상무위원 1억 달러씩이야. 1,200억 원 준다니까. 후보위원 1,000만 달러야. 자, 이러면은 전국 각지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사냥을 뭐 어마어마하게 하러 다니겠죠. 돈을 이만큼이나 준다는데. 그 무서운 후세인도 결국 이 현상금에 갔는데요.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집권하고 있는 기간 동안 우리는 북한 인민들이 완전히 고립된 속에서 정말 착취당하고, 그리고 북한 정권이 더욱더 강화되고 하는 걸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닐 경우에 북한 정권이 흔들리고 오히려 인민들이 더 잘 살게 될 가능성을 우리는 엿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저 북한 인민들 잘 살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로 여기 뭐 나 스스로 진보야, 나 스스로 사회민주주의자야, 나 스스로 좌파야 라고 생각하는 순수한 좌파, 순수한 사회민주주의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과 저 악랄한 저자들을 계속 옹립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소신과 맞습니까? 아니면은 저 북한 인민 2,500만을 우리처럼 인간다운 대우를 받게 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입니까? 어느 겁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려면은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지금 이 다음 타자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 사람 합한 것보다 더 한다면 한다라는 사람 아닙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덩케르크 철수 이후에 이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수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야, 당시 뭐 전쟁하면 주전론, 주화론 뭐 계속 부딪히죠. 그래서 처칠 수상이 그 주화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다가 패한 나라는 다시 일어서지만 비겁하게 굴복한 나라는 영원히 패망한다. 우리가 전쟁에서 도망가면 우리는 인질과 노예가 되고,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 전쟁에서 지면 다시 힘을 길러 승리하면 되지만 항복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해서 영국은 전쟁을 했고 그리고 이겼습니다. 30만 명의 어마어마한 철수, 덩케르크 철수 도망을 나왔지만 결국은 다시 전력을 가다듬고 이겼습니다. 우리는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굴복하고 두려워하고 살게끔 세뇌되어 가고 그렇게 제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쟁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우리는 이기고 어쩌면 전쟁을 각오한 이상 전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건 뭐 고려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쪽에 정말 B-50이 딱 들어와가지고 현상금 확 걸어버리고 그리고 항공모함들 딱 집게 해놓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북한 하룻밤에 레짐 체인지 되어서 새로운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전제 조건은 이 사람들 바꾸면 됩니다. 뭉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